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 논문 읽어드립니다. 노의 고문자 및 경사적 검증, 유교 효사상 고구 과정에서. 이 논문은 2024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입니다. 본문 추록부터 보겠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늙을 노자, 요거는 중국 고대 진나라 한나라 고 즈음에 만들어진 그 옛날 고체 늙을 노자고요. 요거는 효도 효자예요. 지금 거랑 좀 많이 닮아 있긴 하죠. 요런 형태의 늙을 노자가 있고 요런 형태의 늙을 노자가 있고 요거는 생각할 고자인데 늙을 노자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냥 이제 한자로 생각해서 읽겠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늙을 노자와 동일한 계열의 자원인 효자를 어린 나이에 그 노의 비호를 받으며 계승자로 키워지는 모습의 상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학적 발판을 제공합니다. 효자를 노인을 업은 젊은 자식의 모습을 표현한 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경문에 대한 오역에서 생긴 잘못된 인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문해자에서 효를 설명하는 자승로, 자식이 노인을 승한다, 계승한다. 이 자승로는 어린 자식이 노를 받들며 계승함이라는 뜻이며 그 노자는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고 있는 지혜로운 어른을 말합니다. 고대 금문과 각골문의 늙을 노자의 노자와 생각할 고자, 이 글자의 상형은 지팡이를 짚고 있을 만큼 늙었지만 머리에 거대한 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논어, 맹자, 춘추, 자전, 이해기, 국어, 안자, 춘추, 사기, 전국책, 한서, 그리고 백호통의 등의 고대 문헌을 통해서 노자, 노의 용례들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노가 힘없는 늙은이의 뜻으로 쓰인 사례도 있고 그 시대와 그 선대의 치사자, 그러니까 은퇴자로 쓰인 사례와 현직의 재상급 공직자 또는 태사, 나라의 큰 스승, 태사로 쓰인 사례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론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각골문 및 주대의 금문과 고대 경전의 성찰을 통한 유교에서의 원시적 형태의 본원 효 고찰을 위해서 요구된다고 판단한 선행 논의입니다. 언제인가 모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셀럽이 빅데이터 지식에 기반하여서 급격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담은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면서 탈효도, 효도의 종말, 나이 듦의 미래라는 표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한 말을 개략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효도란 젊은이가 나이 드신 분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으로 그간의 노고를 생각해서 기력이 없어진 그분을 응당 예우하며 모시는 행위를 한자로 보여준 것인데 이제는 젊은 사람 수가 급감함으로써 업고 갈 수 있는 힘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효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온 것은 효의 대상으로서의 어른을 짊어져야 할 부담스러운 짐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실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서 종종 보게 되는 부모님 효도 선물, 부모님 효도 여행, 효도폰, 효도 성형 등등의 표현을 보면 효도는 자식의 돈으로 하는 일이라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효는 분명 유학사상에서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데요. 정작 유교 경서에서의 효 사상 안에는 정성이라는 명목의 돈과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든 자녀이든 자식의 효도에 대한 강박을 찾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관심도 없는 효라는 것의 실체를 따지고 들 필요가 있을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직시하고 희미해진 효 사상의 본체를 다시 세우는 일은 청년 세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속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른이 될 지금의 한 젊은이가 긴 시간의 삶 속에서 닦아나가는 일은 그 후손이 태어나고 자라고 다시 청년이 되는 전 기간 동안 청년이었었던 자신의 뒤에서 그리고 옆에서 보게 될 일입니다. 앞의 사례에서처럼 지식인들조차도 효에 대한 개념 인식이 그와 같은 데에는 유학의 효 사상이 일반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분야로 한참 밀려났음은 물론 지금껏 그것의 전문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이루어졌더라도 충분히 이해되지도 또 제대로 파급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 효 사상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외면 그리고 유교 효 사상 연구가 수많은 고대 문서를 고찰하고 비교 분석해야 하는 과정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드는 힘의 에너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노자, 늙을 노자는 군주를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나이 많은 고위층 원로를 의미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출연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관료의 직무가 훈련받은 자손에게 그대로 상속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유교 효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노자와 동일한 계열의 자원인 효도 효자, 효자를 어린 나이에 그 노의 비호를 받으며 계승자로 키워지는 모습의 상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학적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효자의 의미가 계승자 및 계승자로서 함으로 시작되어서 계승자로서의 일, 계승자다운 계승자, 계승자답게 함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일관된 경학적 논증과 맞닿습니다. 자식의 효를 많은 경우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합니다. 윤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 조직과 사회 속에서 그래야만 하는 당연의 덕목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효는 당위의 윤리가 아닌 가정 철학을 담은 사상적 그리고 도덕적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공자 유학 9년의 정통 사상에서 과연 효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논의를 해왔는지 근원에서부터 성찰해 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민중을 대상으로 한 이념적인 충효 강요 또는 단지 할고 상분 행위 등을 유학에서의 본원적인 효 사상과 분명하게 구분짓게 할 것입니다. 공자의 유학 사상은 기존 제도와 관념으로부터 강화된 인간 중심 문화 및 인문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원천이 바로 주나라 초기의 주공임이 공자가 언제나 꿈속에서 뵙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 드러납니다. 공자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효라는 관념 안에 시대 가치를 담아서 사상으로서의 그것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렇듯 그는 효에 인문학적인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의 기본 개념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효자를 구성하는 낱글자 중 하나가 로자입니다. 이것은 노의 생략형인데요. 노자는 그것이 첫 출발 시기에 갖고 있던 의미에서 후대로 가면서 상당한 변화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물론 어느 시기인가부터 늙을 노자는 65세 이상의 모든 남녀를 말하는 것으로 인식해왔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것은 특정 신분이나 직위를 표현하는 문자였습니다. 자, 제2장 효와 노, 로의 관계 및 고. 전한말에 편찬된 대성의 얘기에는 효와 로가 함께 언급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효자가 노를 공양하면은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품은 뜻을 어기지 않으며 그 귀와 눈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드린다. 라는 글이 있고요. 어버이가 노가 되시었거든 출타함에 방소를 바꾸지 않고 돌아옴에 때를 넘기지 않으며 어버이가 아프시거든 안색과 용모를 성대하게 하지 않으니 이것이 효자의 소략한 절조이다. 이런 문장도 있고요. 또 조정에서 경로하면 노인을 공경하면 민중은 효를 행한다. 그리고 기로를 공양함으로써 효를 지극히 한다. 또
윗사람이 노를 노로 대하면 민중은 효를 훈기시킨다. 또 민중은 어른을 높이며 노를 공양할 줄 알고 나서야 집에 들어가서 효하고 공손히 함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자, 예기와 동시대에 성서된 책으로 편찬된 대덕의 대대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이 노를 공경하면 아랫사람은 더욱 효한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춘추의 계절에 대학에 들어가서 국로를 착석시키고 장을 집어서 친히 음식을 먹게 해드리니 이로써 효의 품성을 지녔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히 한나라 때의 문헌에서 효와 로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는데요. 효의 글자 모양 자체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 형태 문자의 기원은 서주시대를 넘어서 상나라 말까지 올라갑니다. 아래 표 1처럼 글자들마다의 그 모양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아들 자자와 그리고 늙을 노자와의 결합 문자라는 점은 공통됩니다. 표 1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에서도 눈에 띄 보통은 효도 효자를 설명할 때 노인을 업은 젊은 자식의 모습을 표현한 글자라고 합니다. 아래는 허신이 저술한 설문회자의 노부에 수록된 효자에 대한 자전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식이 노인을 업었다는 표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자, 효는 부모의 일을 일삼기를 잘 해내는 것인데 노자의 생략형을 주된 의미 글자로 삼고 자자를 주된 의미 글자로 삼으니 자식이 노인을 잇는 것이다. 효자를 자식이 노인을 어분 모양으로 보는 것은 설문해자 원문 자승로의 승자에 대한 오역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설문해자의 해당 문장에 대해서 번역 오류 또는 의미 이해의 오류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효는 부모와 어른을 잘 받들어 모심을 뜻한다. 어린아들이 노인을 받들음을 표시한다. 라고 번역하면서 부모나 어른을 잘 복양하고 어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이다. 라고 의미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승자를 복종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또 효는 부모를 잘 모시는 것으로 노의 생략된 형태와 자를 따라서 자식이 노인을 받드는 모양이다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효는 부모를 잘 모신다는 복양의 의미로 풀면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승자의 복양의 의미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받들어 먹여드린다 라는 의미인 복양에서 양이라는 문자는 음식으로 잘 드시게 해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 승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효자 모양 자체의 모습에서 노인이 손자의 머리 위를 짚고 있으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라는 문자의 개념을 연로한 부모를 돌보며 봉양하는 자식을 의미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문자에서의 아들 자자 모양은 강부에 쌓인 영유아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의 형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표 2 문자들입니다. 아들 자자 근문에서의 아들 자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어린 아기 같죠? 머리, 양쪽 팔, 강보에 쌓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다리를 다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좋아할 호자. 아기가 있고 여기 가슴이 굉장히 강조된 여성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기를 갓 낳은 엄마와 갓난 아기가 같이 있는 모습, 그래서 좋아할 호자가 된 거예요. 만맹자는 여기 그릇, 이게 그 목욕통처럼 보이는 그릇이에요. 꽤나 값비싼 청동기로 만들어진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런 집안의 그 자식 같죠. 아들 자자가 있고, 그리고 젖유자에는 이거 딱 봐도 그냥 엄마가 팔로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느낌이 확 들죠. 여기 이제 전유자예요.
그리고 보활 보자. 이거 사람인의 옛날 이렇게 사람 있는 모습이고, 등으로 이제 아기를 이렇게 뒤쪽으로 있고, 이건 반대로 돼 있네요. 이거는, 사람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건 사람이 오른쪽을 바라보는 모습. 역시 등에다가 아기를 지금 이렇게 업고 있어요. 이 5번, 6번이다 보호할 보자예요. 이렇게 표 2번에서 그 2번에서의 여기요. 여자 여자와 아들 자자의 합성자인 여기 여자 여자와 아들 자자 그 합성자인 조할 호자는 성숙한 가슴이 강조되어 그려진 젊은 여성이 아기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3번에 우리 3번 네, 그름 명자와 아들 자자의 합성자인 맏맹자, 맏아들 맹자는 목욕통의 용도로 보이는 청동기 기물 안에 아기가 담겨 있는 모습이고 4번에 젖유자 요거요. 이 젖유자는 아기를 팔로 감싸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입니다. 5번, 6번에 여기 5번, 6번에 보호할 보자의 경우는 현재 글자 모양으로 보면 그 구성에 아들 자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이 보호할 보자 지금 현재 글자 이 보호할 보자 보면 여기 아들 자자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대 문자에서는 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문자에서는 사람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사람 인자예요. 요 모양도 사람이 어린아이를 아들 자자 요거를 등에 업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아들 자자의 모두에서 그것이 누군가를 자신의 등에 업거나 부축할 만큼 크게 자라난 사람의 모습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자승로의 승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양손으로 사람을 떠받들고 있는 모양 이렇게 으로 어떤 사람을 위대한 자로 높이 받들어 추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자의 자전적인 본뜻은 받들어 계승하다입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승자에 대해서 승은 봉이며 수이다 라고 했고 또 단억제는 그 설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설문해자의 공부에서는 봉이란 승이다 라고 했는데 이 두 소전체 글자는 서로 호환되는 것이다. 표부에서는 수는 서로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했다. 승자는 대체로 승수, 승순, 승계 등을 말하는데 또한 시경 노송편의 모전에서 승은 지이다. 지는 이제 당도에서 멈춰 있음이라는 의미예요. 당도에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멈춰 있음의 의미. 그러니까 승자, 이 받들 승자는 바로 그 그런 의미의 지이다. 라고도 하였다. 이것들 모두가 받듦이라는 뜻이다. 여기까지 단옥제가 한 말입니다. 결국 효자에 대한 설명인 자승로는 자식이 노를 물리적으로 들어올리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자식이 노를 받들며 계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모의 일을 일삼기를 잘 해냄이 효 본연의 정의이니 효라는 글자는 사회적인 큰 업적이 있는 상태의 윗사람이 우선 존재하고 그러하고 나서 어린 자녀가 그 일을 일삼기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를 받들며 계승해가는 훈련을 받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노자에 힘없는 늙은 사람이 아닌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는 어른임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고대 문자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래의 표 3은 늙을 노자의 옛 형태입니다. 네, 표 3 여기요. 시대별 늙을 노자 형태에서 보이는 차이는 갑골문, 상나라 때의 갑골문에서 지팡이 모양 수직선인 이렇게 생겼. 이것도 한자예요. 뚜룰곤자. 이렇게 수직선인 이렇게 뚜룰곤자 모양으로부터 금문, 그러니까 서주시대 금문 그리고 한나라 때 소전체에서 비수비자의 형태로 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나라 때에는 이렇게 지팡이 모양이던 것이 좀 후대인 서주시대 경우는 이렇게 비수비자 모양, 약간 좀 눕혀진 비수비자죠. 비수비자. 또 이거는 후한대 설문해자 한나라 때 글자예요.
요렇게 생긴 비수비자.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글자예요. 윗대로 올라갈수록 회화적인 모습이 좀 강하고, 이제 이렇게 후대로 갈수록 좀 더 글자 같은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의 이런 형태는 우리 도장에 많이 쓰이죠. 이걸 전서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갑골문의 문자의 회화성이 좀 더 선명하게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손에 요 갑골문 요 부분 손이요. 요 부분 손 여기 이 손에 지팡이를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의 그 머리 위에 사슴뿔 같은 거대한 장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사슴뿔 같은 장식이요. 노자가 늙은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손에 들려있는 수직선의 지팡이로 인한 것인데요. 대개 사람의 상부에 있는 그 웅장한 장식은 문자 판단에서 많이들 간과하는 듯합니다. 저는 그것을 어떤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관의 일종으로 판단합니다. 이 로자는 고자, 생각할 고자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설문해자의 그 노자 설명에서 로는 고이다 라고 하였고 또 고자에 대한 설명에서 고는 로이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앞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각골문상에서의 노자는 아래쪽의 이 비수비자가 그냥 수직선의 형태인데 그것은 각골문상에서의 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신주의 연구에 의하면 고의 형태는 서주시대부터 출현했고 또 로자의 사용은 동주시대에 진입해서야 등장하며 춘추시대부터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거와 수로의 용례를 비교 고찰하면서 그 양자의 의미상 차이는 없다고 논하였습니다. 즉 고대로 올라갈수록 노와 고는 따로 구분해서 쓰지 않은 것입니다. 제3장 노의 여러 개념. 설문해자에서는 노자를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변한 통찰력 있는 70세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통찰력 있는 이라고 한 것은 그냥 늙은 나이만을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후한대를 살았던 허신이 노자 상부에 대한 묘사를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변한 모습으로 설명한 것은 70세의 늙은이라는 훈을 강조하기 위한 다소의 비약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 상형문자 노자의 모양에서 하얗다라는 색깔을 알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아울러 그와 같이 머리털이 강조될 만큼 70세 어른에게 풍성한 숱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미 복장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상나라, 주나라 그때 그 시대에 나름의 의미 있는 지위에 있었던 노라는 글자의 구성에 아무런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모도 착용하지 않고 사방으로 흐트러진 머리털 모양을 넣었다는 생각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허신이 노자의 해석에서 수염과 머리털을 언급한 것은 로의 구성이 사람과 터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털모자는 반드시 인간의 터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위에 올려진 그 터럭 모양은 동물 터럭이나 갈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기의 북방 오랑캐를 적이라 하는데 새 깃털과 짐승털을 입고 속에서 산다 라는 문장과 순자의 사람이 된 까닭은 단지 두 발을 쓰면서 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변별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등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 이 모자는 짐승의 터럭이라는 뜻으로도 흔하게 쓰입니다. 따라서 노의 윗부분 모양은 앞의 표 3에서와 같이 상나라 시대의 거대한 사슴뿔 모양으로부터 주나라 시대의 짐승 갈기 모양으로 변한 것일 뿐이고 그것은 지위를 상징하는 관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노가 고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노는 늙은이의 뜻뿐만 아니라 큰 지혜를 요하는 고위직 또는 거기에서 은퇴한 치사자
은퇴자를 일컫기도 합니다. 아래의 그 각각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늙음, 늙은이로서의 늙을 노자 용례, 맹자 양해왕 하편의 사례입니다. 늙었는데 아내가 없는 이를 호랍이라 하고 늙었는데 남편이 없는 이를 과부라 하며 전국책의 제책편 사례 보겠습니다. 맹상군은 제나라 왕정에서 파직돼서 봉지인 설당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백리에도 이르지 못했는데 설당의 민중이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이끌고 길 가운데에서 맹상군을 환영하였다. 자, 이번엔 사기 목념열정편 사례입니다. 태사공은 이제 사마천 본인이 태사공이라고 씁니다. 태사공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저 진나라가 당초에 제후들을 절멸시켜서 천하 사람들이 마음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 데다가 전쟁터에서 부상 입은 자들은 채 낫지도 못했거늘 목념은 이름 있는 장군이었으면서도 그러한 시절을 강력하게 간언하지도 못하고 백성의 다급한 상황을 떨쳐주지도 못하고 노인을 먹여드리지 못하고 고아를 안전시키지도 못하고 여러 사람이 활약하도록 애써주지도 못하고 폭군의 뜻에 기대서 자신의 공훈만을 일으켰다. 위의 예문들은 이 늙을 노자가 단순히 오래 살아 힘없고 자립의 능력도 없는 늙은 사람으로 쓰인 사례입니다. 특히 B문장에서의 그 신분은 민에 속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절에서도 날 노의 신분상의 위치는 민의 신분과 상당한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노를 범주화한 신분과 또 피지배 계층을 특정한 민을 범주화한 신분, 이 양자가 사실상 상호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계속 이어서 논할 것이지만 노는 나이만큼의 연륜과 직책상에서의 지위이고 민은 신분 계층상에서의 지위입니다. 선진시대의 민은 그가 소속된 나라 또는 이주 전의 본국 안에서 그 어떤 귀족 신분과의 혈연 관계가 없으면서 본인조차도 아무런 공직이 없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아무런 공직이 없는 이들은 민과 서가 공통이지만 귀족과의 족친 관계의 유무로 이 둘의 격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많은 제후국이 이미 사라진 전국시대, 당시의 민이 과연 주나라 초기의 민과 동급이었을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번엔 2절 치사자로서의 늙을 노자 용례. 아래의 예문들에서는 노자가 치사, 그러니까 은퇴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D번 춘추좌전 성공 17년의 사례입니다. 진나라의 집정자인 법무자가 장차 노하려고 하면서 아들인 문자를 불러서 말하길 내가 장차 노하여서 극헌자로 하여금 그 품은 뜻을 왕성히 밀고 나가도록 하게 한다면 거의 화란이 해결될 것이다. 너는 몇몇의 대부들을 따라다니며 오직 엄숙히 하라 라고 하였다. 법무자가 이윽고 노를 청하였고 극헌자는 집정자가 되었다. 2. 춘추사전 양공 7년의 사례입니다. 동시월에 진나라 한원자가 노할 것을 알렸다. 그의 장자인 공족 목자는 불치병이 있었는데도 장차 그를 후계의 경대부로 세우려 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위 두 문장에서 언급된 노는 집정자로부터의 치사함을 의미합니다. 노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법무자와 한헌자는 진나라의 경대부들입니다. 진나라는 전국시대가 되면 정치적, 군사적 지배를 강력히 이어갔던 조씨, 한씨, 위씨 대부들에 의해서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등의 세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들 권력의 쟁탈전은 지씨, 범씨, 중행씨까지 포함된 육경의 분진, 진나라 쪼개갖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법무자는 그중 범씨의 선조이고 한원자는 한씨의 선조입니다. 자, 아래는 전한말에 편집된 얘기의 글입니다. F, 얘기 왕제편의 사례입니다. 순임금은 국로를 상상이 태학이에요.
조선시대의 성균관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이죠. 상상에서 공양을 하였고 서로를 하상에서 공양하였다. 하나라는 국로를 동서에서 공양하였고 동서 역시 그 태학과 같은 거예요. 공양하였고 서로를 서서에서 공양하였다. 은나라는 국로를 우학에서 공양하였고 역시 태학을 말합니다. 공양하였고 서로를 좌학, 그러니까 소학에서 공양하였다. 주나라는 국로를 동교, 즉 태학에서 공양하였고 서로를 우상, 즉 소학에서 공양하였다. 공영달의 주석에 의하면 윗글에 이른바 국로는 경대부였던 치사자로서 봉지가 있는 땅이죠.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는 땅, 봉지가 있는 귀족 계급에 해당합니다. 서로는 봉급생활자였던 이 사가 은퇴한 사람입니다. 서라고 칭한 것은 봉지와 자귀가 있는 신분도 아니고 당시 현재의 봉급자도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래는 후한, 초, 방고 등에 의해서 저술된 백호통의 글입니다. 삼로의 표현이 보입니다. 백호통이 향사편에서의 사례입니다. 왕노릇하는 자가 삼로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오경은 경험이 풍부한 5사람을 말합니다. 오경을 형처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효제의 덕을 펼치고 그로써 천하에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천자라도 반드시 높여드린 대상이 있어야 하니 이는 아버지가 계심을 말한 것이고 반드시 우선해 드린 그런 대상이 있어야 하니 이는 형님이 계심을 말한 것이다. 천자가 벽공에 임하여 친히 웃옷을 벗어서 희생 제물을 가르는 것은 삼로를 높여드리는 것이니 아버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윗글에서 왕노릇하는 자는 천자를 말하고 삼로는 천자의 노를 말합니다. 천자가 삼로를 아버지처럼 섬긴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삼로가 부왕대의 집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삼로를 존중함은 왕이 부왕이 해온 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벽공은 실상 주나라의 초조 무왕이 세자 시절 호경에 영건해서 조정으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천자가 삼로를 위해서 벽공에서 친히 희생 제물을 가르는 의례를 하는 것은 주나라 초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천자가 퇴직한 선왕의 대신들을 조정으로 초청해서 선왕을 보필했던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하며 통치 지혜를 청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벽공은 그곳이 학궁이었다는 후대의 생각과 달리 학궁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풍을 기원하기 위한 재래가 이행되기도 했고요. 또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상나라 왕조를 등지고 주나라 천자에게 열복하며 귀복해오는 정치적 외교적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3절 현직의 재상급 공직자 또는 태사로서의 노자 용례. 아래 논어 헌문편에서는 노자가 그냥 나이 많은 늙은이도 아니고 또 은퇴한 치사자도 아니고 현직의 공직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H번 논어 헌문편의 사례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맹공작은 진나라 제후국 내의 조씨 대부나 위씨 대부의 노가 된다면 충분하겠지만 그를 제후국 중에서 약소국인 이 등나라나 설나라의 대부로 삼을 수는 없다. 공자 당시 등나라와 설나라는 천하에서 존재가 없는 약소국이지만 진나라의 조씨와 위씨는 이미 국제적으로 패권국의 이력이 있었던 진나라 내의 경대부들이었고 더 나아가 권력이 막강한 상태였습니다. 즉 힘의 균형으로 본다면 추후에 삼가 분진하여서 세 대부의 가문에서 진나라를 쪼개갖는 걸 삼가 분진이라고 합니다.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되죠. 그들은 삼가 분진을 하여서 전국 칠웅에 포함될 만큼 이들 조씨, 위씨, 대부들은 등나라, 설나라 그 제후와는 필적을 넘어섰습니다.
하한의 논어 주석에 의하면 이 글에서의 노자는 대부 영지의 가신을 말하고 또 주희의 주석에 의한다면 가신의 수장을 말합니다. 가신과 가신의 수장 중에서 무엇이 맞든 이 글에서의 노는 현직의 공직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삼노 및 국노와 서로 등과 같이 노에 수식어가 붙어서 표현되는 것들에는 가로, 실로, 종로 등도 있습니다. 가로는 제후의 개인, 가정이나 대부의 조정에서 복무하는 가신, 이 가신을 말하며 실로는 내실까지 맡은 가신 중에 수장을 말합니다. 실로는 특히 가신의 수장뿐만 아니라 고위직 신하 또 가에서의 재상 등으로도 설명되며 가로와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종로의 경우는 가신인 노 중에서 종인으로서 제사의 의례를 맡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종인은 그 고용 군주와의 족친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제례 담당 관원입니다. 앞절 주의 문장에서 선대의 치사자로서의 삼노 사례를 보았는데요. 아래의 두 문장에서는 그것이 현직의 태사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I번 문장 보면요. 얘기 예운편의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선왕께서 예가 아래에 전달되지 못할 것을 근심하였다. 그러므로 종백과 태축은 종묘에 있고 삼공은 조정에 있으며 삼노는 태학에 있다. 제2번 한서 백관 공경표의 사례. 향은 12,500가구의 지방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방 대도시예요. 옛날 고대. 이 향에는 삼노가 있다. 삼노는 교화의 일을 맡는다. 이어서 현직 공직자로서의 가로의 사례들입니다. K번 안자 춘추에서의 사례. 제나라의 경대부 안자가 경공과 술을 마실 때 기물을 반드시 새 것으로 준비할 것을 명하니 가로가 재용이 부족하니 청컨대 맹에게 맹은 망국의 백성 다른 나라에 망한 다른 나라에서 이주 온 그런 백성을 말해요. 맹은 청컨대 맹에게 징수토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자, 1번 국어 진어 8번 편에서의 사례 보겠습니다. 진나라 대부인 숙향이 소식을 듣고 범선자를 보며 말했다. 어찌하여 그것을 자석에게 찾아가 묻지 않습니까? 자석은 실로 박식합니다. 게다가 당신의 가로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리고 제후의 영지와 그리고 그 국 안에 있는 대부의 영지, 국과 가에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전형에 대해서 순리대로 하고 그 나이 많은 현자들을 찾아가서 자문하고서 그 뒤에 큰일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석이 죽자 범선자가 아들 범원자에게 일러서 말했다. 앙아, 그 범원자의 이름이죠. 앙아, 옛적에 나는 자석이 있었으니 내가 조속으로 그를 돌아보아서 진나라의 국정을 도왔고 우리 가의 일도 했다. 지금 내가 너를 보아하니 독단으로 하면은 해낼 능력이 없고 모의를 해보면은 함께 할 자가 없으니 장차 일을 어찌하겠느냐. 윗글에서의 가로를 위소는 실로로 주석했습니다. 진나라의 경대분 범선자가 자신의 가로에게 정치적 조언을 구하며 현명한 판단을 해온 정황과 그것의 좋은 기능을 후계자인 범원자에게 충고해주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직 공직자로서의 실로 사례와 계속해서 현직 공직자로서의 종로 사례입니다. 자, N번 춘추자전 양공 22년의 사례입니다. 9월에 정나라의 공선 흑갱이 질병이 있음에 시급을 공에게 귀속시키고 실로와 종인을 불러 아들 단을 후계자로 세웠고 그로 하여금 관리들을 내보내고 제례를 간소하게 지내게 시켰다. 자, N번 국어 노화편의 사례입니다. 공보 문백의 모친이 문백에게 아내를 드리게 하고 싶어서 그 종로에게 잔치를 해주었다. 5번 국어 노어상의 사례입니다.
불도는 마름을 좋아했다. 질병이 있어서 그의 종로를 불러서 그것을 부탁하면서 나를 제사 지낼 때 반드시 마름을 쓰라라고 하였다. 미끌에서 종로는 대부의 가문에서 혼인과 제사 관련 의례를 맡은 동성의 족인이자 고위직 관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종로와 별도로 M문장에서는 종인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줄의 중간 종백 편에 도정인과 가종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도정인은 천자의 자제들이 받은 봉지와 공경이 받은 시급의 종인을 말하고 가종인은 일반 대부가 받은 시급의 종인을 말합니다. 결국 이 둘 다 제사 의례를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의례 관련 일이 종인의 직분인데요. 종로와 종인의 차이는 하는 일에는 다름이 없고 그 직무에 노련한 경력으로 노자가 붙은 듯합니다. 제4장 결론 노의 개념 변화 까닭의 출원 이 연구는 노자와 동일한 계열의 자원인 효자를 어린 나이에 그 노의 비호를 받으며 계승자로 키워지는 모습의 상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학적 발판을 제공함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는 효자의 의미가 계승자 및 계승자로서 함으로 시작돼서 계승자로서의 일, 계승자다운 계승자, 계승자답게 함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일관된 경학적 논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대의 문헌에서 효와 로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는데요. 효의 글자 모양 자체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자, 아들 자자와 그리고 늙을 노자와의 결합 문자인 효 형태 문자의 기원은 서주 시대를 넘어서 상나라 말까지 올라갑니다. 효자를 노인을 얻고 가는 젊은 자식의 모습을 표현한 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문에 대한 오역에서 생긴 잘못된 인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문에 원문 자승, 로의 승자는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등에 업거나 부축하다, 봉양하다, 복종하다 등등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공경의 마음으로 이어간다는 의미로 짧게 말하면 계승입니다. 결국 효자에 대한 설명인 자승로는 어린 자식이 로를 받들며 계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로자, 늙을 로자에 힘없는 늙은 사람이 아닌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고 있는 어른임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고대 문자에서도 드러납니다. 노가 통찰력 있음, 깊이 헤아림, 의 의미로 쓰이는 고자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을 통해서도 그 본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상나라, 주나라 시대의 고문자의 노 또는 고자 형태는 지팡이를 짚고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머리에 거대한 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논어, 맹자, 춘추, 좌전, 예기 등의 유교 경전과 국어, 안자, 춘추, 사기, 전국책, 한서 등의 사서류, 그리고 백호통의 등 선진 양한대에 저술된 여러 문헌을 통해서 노의 용례들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노자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 오래 살아 힘없는 늙은이의 뜻으로 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당대 그 당시 및 선대의 치사자로 쓰인 사례와 현직의 재상급 공직자 또는 태사로 쓰인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노자는 늙었으되 현능한 고위직 또는 그 치사자를 말하던 것에서 후대로 가면서 늙은이의 뜻이 위주가 되어서 쓰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까닭을 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점차 쇠락해가던 주나라는 유왕 때 왕의 후계 갈등으로 인해 태자의 외가인 신나라 제후의 내란과 견용의 침입에 의해서 결국 왕은 죽임을 당하고 국도는 유린당해서 마침내 도읍을 동쪽 지역 동도로 옮기면서 서주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쫓기듯 이루어진 호경에서 서쪽에 있는 도읍, 호경에서 동쪽에 있는 동도, 이 나급으로의 천도 이후 왕실은 갈수록 더욱 미약해지고 제후는 갈수록 강성해지며
제후들 간 뺏고 빼앗기는 병탄이 끝없이 진행이 됩니다. 천자라는 이름만 남은 주나라 왕은 형식적인 대응만 할 뿐 그에 대한 징벌이나 조처의 무력 행사와 실권은 패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나마 춘추시대는 제후들이 왕을 받들어주기는 했는데 전국시대에 오게 되면 강자로 남은 전국 칠웅은 저마다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고 주나라 왕의 상징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국시대는 결국 진나라 하나에 의해서 끝이 나는데 그처럼 수백의 국가들이 점점 가속도를 내며 단 하나로 병탄되었다는 것은 사라진 국가의 수만큼이나 많은 귀족과 상류층이 평민 이하로 몰락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나라 건국 초 주공이 약 7년간의 섭정 기간에 봉해줬던 제후국 수만도 71개국이었고 한서 제후왕표에 의하면 주나라의 본국 전체가 80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제후국에서 23개의 나라의 존재가 확인되는 춘추 패자의 시대를 지나고 전국 칠웅을 거쳐서 단 하나의 나라로 수렴되는 치열한 병탄 과정에서 가로였든 국로였든 더 나아가 경대부였든 제후였든 그들 자신과 그 후손은 현능함의 여부를 떠나 대부분 공직의 자리를 얻지 못한 그냥 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무력해진 노는 진한이라는 단 하나의 정보만으로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그냥 단순히 늙은이라는 훗만 보편화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기는 해도 노의 위상은 의례 안에서 미약하나마 남겨지게 되는데요. 그것과 혼용해 쓰이고 있던 이 생각할 고자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칭호로 쓰면서 존숭하는 것은 바로 노 본연의 의미가 의례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예는 서인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듯이 제례 행위 그 자체는 물론 제례에서 자기 아버지를 고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에게 허락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죽은 아버지에게 고라고 올려 칭할 수 있는 경우는 생전의 부친이나 제주 스스로가 나라의 녹봉을 받으며 큰일을 하는 또는 했었던 자까지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그간 전통시대 제례에서 공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평민의 제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고라고 칭하였다면 보통 선고,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국가 사회적인 지위를 상당히 높여 부른 것입니다.